자, 명절 보겠습니다. 이민을사, 이모을사 보면은 자, 임수일주가 4월에 태어나면 우리가 앞에 임수와 신금이 있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사화 속에는 사무, 경, 병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금이 병화와 합을 해서 화의 뜨거움을 없앨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물이 많으면 무토가 이게 토국수 해줘야 되고, 근데 일단은 4월의 임수는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비견이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름철에는 경금이 있으면은 안 된다고 했죠. 경금보다는 봄철은 경금인데 이 화가 강하기 때문에 임수로 꺼주면서 이 수를 병화를 누를 수 있는 신금이 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임수가 있으니까 좋은데 신금은 나타나 있지는 않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공통부감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자, 밑에 보면 지지가 사오, 인사 전부 뭐예요? 화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게 전부 뭐예요? 목화죠. 목화운으로 가는, 목화가 전부 힘이 세요. 그 임수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원래는 만약에 임수 이게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벽하게 종제격으로 가야 돼요. 그냥 임수가 다 포기하고 기명, 자기를 포기하고 이 화로 따라가야, 재성을 따라가야 되죠. 그냥 종제격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아까 이런 경우는 뭐예요? 능력 있는 철을 만나가지고 나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임수가 있어서 종제격을 될 수 있나 없나 좀 보기 어떨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뭐죠? 인사신 삼형이 되죠. 형이 되고 있어요. 인사형이 되고 있어요. 삼hom이 화국이 되고 있고. 자, 오늘 보게 되면 신유술 금이죠. 겸 금이 되고 토가 있고, 토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수화가 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사오미 이거 화로 보죠. 화가 있죠. 그러면 초반운은 더 안 좋고 중반운으로 가야, 금수운으로 가야 좋은데 금수운이 뒤에 오잖아요. 수가. 그래서 금수운 올 때부터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지금 무토는 토는 불필요할 것 같고 화가 너무 왕하죠. 중년 이후에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뭐라 그러냐면 사명 합국이다. 인사신 사명이 합격이다. 제군인데 이제 군사령관급 벼슬이래요. 자, 보면 여기 보면 종제격으로 봤네요. 종제격으로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종제격으로서 사명이 듣기 하였으니 변방을 지키는 권위가 있다. 위진 변강, 이오미자에 진지 진자에 변두리 변자에 굿셀강. 이거 갖고는 좀 애매한데 해석이 이게 전부면 좀 곤란하죠. 해설 2를 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이일로 선생님의 해석을 보면 화재성이 강하여 종제격이다. 임수가 하나 더 있다 한들 이거는 종제격으로 본다 이거죠. 병호와 정미 이때 있죠. 병호와 정미운은 화의 재성운으로 흘러서 좋다고 봤네요. 재성운으로 가니까 종제격이니까, 종제격으로 보면 당연히 종제격은 화를 따라가는 거니까 화로 가는 게 좋죠. 천년운에 무신과 기후대운 이때는 용신이 화극금으로 대운을 극하게 되므로 평범한 운이다. 경술과 신해 이때는 경술은 인호숙 화재성국을 이루어서 제군 벼슬하였다. 여기는 인호술 이렇게 보는 거죠. 인호술 합을 봐서 이렇게 됐다. 자, 결론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부 목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제격으로 봐버리면 그냥 다 수를 포기하고 화로 따라가야 돼요. 종제로. 그래서 화운이 좋다는 거죠. 병호, 정미. 자, 술은 뭐냐면 인호술 화국이 되죠. 삼합이 되죠. 그래서 경술은 때 좋았다. 경금이 나를 생겨주다면서도 인호술 화국이 되어서 좋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 나머지 이제 뭐 이런 금기운이 강하게 오거나 수기운이 오면은 안 좋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인호술 화국에 경금이었으니까 군사와 관련된 제국운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저기 설화국평주 보면 종제격이다. 사명이 듣기를 했다. 화가 기운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진지에 이르러서 변두리에서 굳세음을 드러냈다. 그냥 위진변강이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변방을 지키는 권위가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명조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나오게 할까요? 자, 안 보이네요. 자, 먼저 보면 자, 이모, 을사, 임신, 을사예요. 임수일주가 4월에 태어났어요. 화가 여기도 사오미, 인사신, 사신합수, 사오미, 화, 을목, 임수. 근데 신금이 있잖아요. 신금이 임수의 장생지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신합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제격으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수와 화의 싸움이 되죠. 그 다음에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흘러주는 거죠. 그래서 정제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 자 제왕생관, 제성이 왕한데 관을 생해준다. 관이 뭐죠? 토가 있나요? 토 사화 속에 뭐가 있어요? 무토가 있긴 하죠. 칠살이 있죠. 그 다음에 기토가 있나요? 기토가 없는데 제왕생관이고 상서의 벼슬이다. 상서의 벼슬이다. 그 다음에 자 설하고 평줄 볼까요? 설하고 평줄을 아예 놓고 보겠습니다. 임수 자진 생지지. 임수가 진토에 앉았어요. 신금에 앉았죠. 신금은 뭐냐면 임수한테 신금은 장생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생제가 신금이 임수가 장생에 앉았으니까 임수가 힘이 세요. 또 옆에 뭐가 있어요? 비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여기는 저는 신강이라고 하긴 뭐지만 그래도 신강 쪽에 가깝다. 두 번째 사오미 재성이 강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이거는 상관 있죠. 상관생제가 되는 거죠. 상관생제. 그래서 상관생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재생관이 되고 있느냐? 관이 있어요, 없어요? 무토가 여기에 사무경백 무토가 있죠. 여기도 무토가 있죠. 화생토가 되기 때문에 재생살이 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운으로 보면은 신유술 인성이고 그 다음에 무토기토는 뭐죠? 관살이고 요거는 인성이고 해자축은 비겁이고 인성은 비겁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재성과 관이겠죠. 재생, 재관, 재관인 이쪽으로 운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임수, 좌진, 생지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지지에 앉았다. 원문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니까 진토가 아니고 장생이 맞습니다. 제 설명이 맞습니다. 자, 장생으로 바꾸고 자, 그래서 임수가 신금 장생지에 앉아 있으니 그리고 우 또한 유경금 상생 경금이 상생한다. 신무임 경금이 여기 있죠. 여기도 경금 있죠. 여기도 경금 있잖아요. 금생수 다 해준다는 거죠. 하고 있으니 용사궁 무토 그러니까 수가 강하다고 본 거죠. 그러면은 이 사화 속에 있는 뭐다 무토를 써가지고 수를 좀 극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살왕 무토가 왕한데 유제 극제가 되니 격취재관 격이 재관을 취했다. 자 관은 무고 그 다음에 재성은 화죠. 그런데 또 무토가 강한데 을목이 또 목극토도 해주죠. 그래서 우는 마땅히 뭐다 금수 부신지지라 일드간을 도와주는 운을 가는 게 맞다. 아까 금수가 중반 이후에 썼죠. 중반 이후에 보면 신유술 해자축 금수잖아요. 여기도 이게 이렇게 흘렀죠. 그러니까 중반 이후에 이때 금수운을 흐른 거죠. 일간을 도와주는. 그래서 이때 잘 됐다 이 얘기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풀어보면 임수일주가 장생지인 신금에 앉아 있는데 따라서 신금 속에 경금이 상생하고 있다.
원령인 사궁에 무토를 쓴다. 그래서 칠살이 왕성하며 제복함이 있으니 재관을 취하여 격국으로 한다. 재관을 격국으로 한다 그 말이죠. 행운이 일주를 돕는 방향인 바 마땅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매끄럽진 않은데 대충은 이해는 하시겠죠? 자, 그 다음 명절 보시면 병진, 계사, 임진, 이민 이 명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임수일주가 4월에 태어났어요. 근데 진토는 뭐죠? 수의 고장지잖아요. 이게 다 수가 강하죠. 이렇게 수가 강하고 여기는 목, 화죠. 그러니까 수가 절대적으로 강하니까 이 수를 좀 눌러주는 게 뭐가 필요하죠? 무토가 필요하죠. 무토가 필요한데 사화 속에도 무토가 있고 진토 속에는 개수가 있죠. 그래서 인 속에도 무토가 있고 그래서 이 무토를 써가지고 수를 좀 토국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겠죠. 그러면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토의 운이 오는 이때가 좋겠죠. 토운. 자, 이때 운이 좋겠다. 무술. 특히 이때 운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시면 토, 목, 교봉. 토와 목이 서로 봉. 이게 이제 칼끝봉인가요? 이게 뭐죠? 칼날봉. 예, 칼날봉 맞습니다. 그러니까 칼날봉은 서로 교차하는 거니까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죠. 토와 목이 싸우고 있다. 고빈일세. 일생 동안 외롭고 빈 가난했다. 평생 동안 가난했다. 그 말이죠. 가난하고 외로웠다.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자, 해설을 보면 인사형으로 화재성이 깨지고 병화재성이 생하는 토관살 화생토죠. 관살과 생을 받는 임목 식상이 싸운다. 목국토 이렇게 싸운다는 거죠. 여기서 일간의 약인 금인수가 없어서 평생 외롭고 가난했다. 금이 없다 이 말이죠. 금인수가 없어서 평생 외로웠다. 이글 선생님 해석인데 한번 볼까요? 다시. 자, 인사형으로 화가 깨져 있고 병화재성이 생하는 토관살 화생토로 이렇게 생하는 임목과 진토와 임목이 서로 목국토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다 그 말이죠. 여기는 식신이고 여기는 진토는 살이죠. 식신제살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싸운다. 여기에 일간의 약인 금인수가 없어서 평생 외로웠다. 금이 있었으면 이걸 눌러줬겠죠. 그 다음에 임수 통근 신고. 자, 임수가 서라고평주입니다. 임수가 신고 수의 고장진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간에는 유, 비겁, 상조 임수 개수가 이렇게 있죠. 비겁이 상조 서로 도와주고 있다 그 말이죠. 제자 약살 위용. 자, 재성 즉 병화가 약살 진토가 이렇게 약한데 이거를 생해주는 것을 위용 용신으로 쓴다 그 말이죠. 이인중. 자, 인 속에 간목이 있어서 간목이 이 진토를 눌러줘 목국토 한다는 얘기죠. 질살하고 있다. 인사상형 인목과 사가 서로 형을 하고 있으니 용신수손 손상을 입었다 그 말이죠. 용신이 손상을 입었다. 그러함으로 운 가라사대 토목교봉 토와 목이 서로 칼질하고 있으니 고빈 외롭고 가난했다. 일세 평생 동안 그렇게 가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석은 뭐 했으니까 이 사주풀이는 보시면 해석은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해 보면 이건 같아요. 자, 임수가 이렇게 강하죠. 원래는 수가 이렇게 강해요. 수는 강하다. 근데 재성은 있긴 있어요. 이렇게 재성도 뭐 약하진 않아요. 약하지는 않다. 그런데 토가 관이죠. 관살은 진토가 이렇게 있죠. 근데 천간에는 나타나 있질 않아요. 천간에는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자, 이 사화가 인사형을 하면서 깨졌어요. 재성이 깨져 있고 위에 있는 병화만 나와 있어요.
병화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병화가 화생토로 진토를 생해주고 있는데 인 속에 뭐가 인목과 진토가 목극토로 서로 싸우고 있다. 아까 교봉이라고 그랬죠. 토목이 서로 교봉하고 있으니 힘들게 살았다. 설명이 싹 그렇게 와 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다 더 붙이면 요거는 뭐 약간 똑같고 여기다 더 붙이면 금 인수가 없어서 평생 외롭고 가난했다. 금이 왜 여기서 인수가 여기서 외롭고 가난할까? 이것도 좀 이해는 안 되죠? 왜냐하면 재성이 화가 깨져서 외롭고 가난한 거고 금 인수는 뭐죠? 일간을 생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지가 않잖아요. 임수가 충분히 강한데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